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좀 시원해졌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7, 8월의 두 번째 시간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쪽이고, 먼저 프린트물 보고 가시죠. 프린트물에, 44쪽의 1쪽 보겠습니다. 1-2번,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고요. 보시죠. 먼저 관청형, 대한민국 주소를 다 쓰면 7글자죠. 국가,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의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쓰레기. 그 다음에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하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 시도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댁이고, 그 다음에 법을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주소 다시요. 특광도, 시, 군, 구청장은 쓰레기.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디를 단위로 법을 운영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죠.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시도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특광시군, 법은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모든 땅,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4가지 정해놨습니다.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자, 보전 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국 160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된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의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의로 결정. 이라고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에 뭐가 있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예를 들면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그 다음에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건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기계정,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죠. 그런데요. 나머지들은 그냥 다 이름이 그대로 가는데, 한 가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름이 바뀌는 거죠. 터널을 통과하면 이름이 바뀝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등 다 그대로인데, 기반시설은 요 절차를 거치면 BO는 막 포종점 어디에 도로를 내겠다. 구체적인 선이 결정되면 요 절차를 거치면 도시군 계획 시설 7글자 뭐라고 되는 거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고, 도시군 계획시설 구체적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사는 사업을 하겠죠. 이 사업 3가지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에서 나온 거죠. 공익사업 3가지를 도시군 계획에서 나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이고, 프린트물이요. 한 장, 2장 넘어오시면, 4쪽에, 1-6, 용도지역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44쪽 프린트물이요. 그 중에, 44쪽의 4쪽, 1-6, 그 표가 5칸이죠. 먼저, 용도지역이요.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의 이름을 정해놓은 거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전국 모든 땅, 용도지역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6자리, 7자리. 그러니까 7자리 첫 번째 자 1, 2, 3, 4 넷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는 사람 없죠. 1, 2, 3, 4 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전국 모든 땅도 도관 농자 넷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중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종류.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4가지. 다음에 더 몇 가지 색깔이요? 9가지. 21가지로 나누게 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거기는 다 써져 있지 않습니다만 용도지역 지정 변경 중요한 거니까 신중하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뻔한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저 땅 농림지역 되기 뻔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3가지가 있죠. 뭐 바다, 어항, 전택삼, 그다음에 관리지역.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하려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어느 땅바닥이 있습니다. 그 땅바닥이 주거지역이라고요. 주거지역에 집 지어요? 못 지어요? 집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없죠. 뭐 상식적인 거라고요. 그걸 쏘련말로 6글자 뭐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계속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용도지역마다 제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 29가지 중에서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제를 하는 거죠. 건축 용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초점은 아니고 그다음에 4번이요.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이 뭐고요? 그러니까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가 뭐고요? 용적률.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한 뭐 특례 역시 있긴 한데 초점 아닙니다. 이상 드리고 그러니까 틀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표. 그러니까 첫 번째 표 옆으로 5칸. 그 중에 첫 번째 칸. 대한민국 땅 4가지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시 9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당연히 관리지역은 3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관농자,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도농자, 중간 땅이라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 있는 거고 그러면 어느 땅바닥 이름을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관농자, 도농자, 기생부, 도관농자, 도농자, 기생부 혀를 붙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4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4가지. 뭐 인구산업 바글바글이니까 많은 사람 자고 있는 뭐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가,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자는 더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9가지 주상등록, 기생부, 농자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은 좀 이따 보시고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이 9가지를 주상등록, 기생부, 농자 그거는 뭐 두 번째 칸 그거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고 네 번째 칸이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이 그러니까 시험에 300번 나온 거죠. 책에 써진 게 50번, 50곳마다 6번씩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 그러니까 이미 개발 끝난 땅,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도관농자, 도시지역 개발 땅, 농자는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보전 땅이죠. 그래서 농자, 농자 4가지는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보전 땅이라고요. 그걸 농자를 뭐라고 하고요? 생보농자 4가지는 보전 땅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고요? 녹계가 있죠. 녹계는 개발 가능 땅입니다. 이렇게 되고 다섯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부를 때 녹계 생보농자 낭비죠. 뭐라고 하고요? 녹관농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 그러니까 44쪽 중에 그러니까 지금 4쪽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첫 번째 표의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을 다시 21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21가지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크게 세 덩어리 전일준, 전용의 1종과 2종, 그러니까 일반의 1, 2, 3종,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상업적에 네 가지 뭐가 있고요.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유, 일중. 공업적에 세 가지 뭐가 있고요. 전, 일, 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녹지적 세 가지 뭐가 있고요. 자, 생, 보. 그러니까 자연, 생산, 보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전부 21가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지정특 내 좀 이따 책에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건축 용도에 대한 좀 이따 보시고요. 각 용도 지역마다 그러니까 뚱뚱 날씬, 건폐율, 그러니까 높고 낮고 용적률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에 첫째 줄, 첫째 줄 법에서 4가지, 9가지, 21가지. 그러니까 건폐율, 법과 시행령, 용적률, 법과 시행령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사무실 가서 지금 부탁드리면 이 44쪽 자료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건폐율. 그 이제 책에 써진 거하고 좀 순서는 다른데 그만 참고해서 그러니까 뭐 이리 외우시든 저리 외우시든 외우셔야죠. 뭐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그 건폐율이 십자 빼고 읽으면 뭐가 되고요? 7, 9, 7, 2, 4, 2, 2, 2가 되죠. 9가지니까 세 토막으로 나누는 것보다 그냥 두 토막으로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797, 24, 22 하지 말고 7972, 4, 22. 그래서 7972가 4, 2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972 짝대 있고 4, 22. 그러니까 7972, 4, 2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관리사, 객사인 거죠. 7972, 4, 2, 객사.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6가지요. 14 빼고 하면 55, 그러니까 6, 6, 5, 7.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쭉쭉쭉 가면 좋겠습니다만 고층이죠. 고층인데 뚱땡이로 고층 올라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고요. 상업지역 근유 일중 4가지 7, 8, 8, 9입니다. 공업자 다 70, 녹지지역 다 20이니까 그러니까 건폐율은 간단하고요. 다음에 용적률이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2자리도 있고 4자리도 있으니까 다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따라해 보시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러니까 74세 여성 수강생 이거 다 외우세요. 다른 학원에서요. 뭐 누구라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 그러니까 짝대기 긋고 수시적 선 긋고요. 계획관리 100. 그러니까 나머지 80. 80 몇 번 좀 찍어요. 몰라요. 아무튼 찍을 만큼 찍으세요. 그러니까 연필 닿는 만큼 안 닿는 만큼 찍으시면 되고. 아무튼 여기는 500까지는 가야죠. 여기는 1500까지 가야 되고요. 여기는 400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500까지 어떻게 가고요? 그러니까 시행령이세요. 그러니까 50씩 가다가 50 가다가 208쪽 뛰죠. 100, 150, 200, 250, 300 8쪽 뛰어 500. 그러니까 100, 150,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250, 300 8쪽 뛰어 500. 통통통통통 8짝. 그러니까 상업적은요. 200씩 벌쩍. 그러니까 900, 1100, 1300, 1500. 그러니까 공업지역 400까지 가야죠. 어떻게 통통.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350, 400. 그러니까 이쪽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몇 번만 하시면 되죠. 통통통통통 벌쩍 통통통. 다 됐어요. 요 9가지는 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녹지지역이 뭐고요? 100, 180이죠. 녹지지역 100, 180. 요것만 추가적으로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프린트물 5쪽. 그러니까 1-7.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에 도시지역의 도 찍으시고요. 도시지역의 도, 표의 첫째 줄이요. 제일 윗줄이요. 도시지역의 도 찍으시고, 그러니까 첫째 줄이 뭐고요. 옆으로 도, 관, 농, 자. 그러니까 둘째 줄에 주거지역의 주 찍으시고요. 주. 그러니까 주, 상, 공, 녹, 계, 생, 보, 농, 자. 그러니까 셋째 줄에 그러니까 일종 전용의 1 찍으시고요. 21가지요. 1, 2, 3 준, 근유 1중, 전 1준, 자생보, 계생보, 농자가 있죠. 그 아래요. 그러니까 층수 제한. 그러니까 일종 일반, 뭐 저층이니까 4층 이하. 저 뒷부분에 녹지지역 4층 이하, 관리지역 4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표의 제일 왼쪽 칸이요. 칸으로 첫 번째 칸.
제일 윗줄부터 다시 읽으면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 동그라미는 전부 허용, 세모는 일부 허용, 거꾸로 세모는 일부 금지, X는 전부 금지.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가 있다고요.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에서 저 아래 29번 야영장시설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첫 번째, 그러니까 일종 전용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 연필 끝으로 찍으시고 눈으로 보시면 아래 하얀 바탕은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 전용은 몇 가지를 지을 수 있어요? 29가지 가운데 일종 전용이요. 2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2가지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다음에요. 다섯 번째 용도지역 3종 일반, 3종 일반 찍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몇 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6가지를 지을 수 있죠. 제일 오른쪽 끝에, 그 용도지역 21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찍고, 몇 가지를 지을 수 있고요? 2가지를 지을 수 있고, 그 바로 앞에 20번째 용도지역 농림지역 몇 가지를 지을 수 있고요? 6가지를 지을 수 있죠. 농림지역 찍어둔 상태로 연필 끝은 농림지역. 표의 첫 번째 칸, 그 제일 왼쪽 칸에 17번 공장. 오른손은 농림지역 찍어둔 채로 왼손은 17번 공장.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지 보시자고요.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잘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잘 맞춰야 되죠. 농림지역에 17번 공장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제평의 한가운데 웬 연턱 공장이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표의 검은 바탕은, 거꾸로 세모 X는 지을 수 없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지어 하는 거죠. 표의 셋째 줄에 준주거지역,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상업지역 4가지,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준공업 찍으시고요. 준공업 찍고 안 된다, 못 짓는다 몇 가지요? 2가지요. 그래서 그러면 준공업지역 땅이면 몇 가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29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못 짓는다고요. 27가지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 땅이 준공업지역이라고요. 여기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자, 그런데요.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건축 땅 갖고 있습니다. 건물 안 지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1번 땅 맨 땅이요. 2번 땅이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 29가지 중에 2번. 공동주택으로만, 공동주택 한 가지로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27층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27층을 짓는데 공동주택 한 가지로만 다 채울 수도 있죠. 법 어긋난 거 없죠. 27층을 짓는다고요. 3번 땅 주인 27층을 짓는데 한 층마다 골고루, 여기는 해서 한 층마다 하나의 용도씩 해서 27층을 몇 가지로 채울 수도 있고요. 27가지 채울 수도 있는 거죠. 법 어긴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27가지 중에서 알아서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지어 하는 거죠. 그게 건축 용도 제한. 용도지역은 땅바닥 이름이 용도지역이고, 용도 29가지, 각 용도지역마다 29가지 중에 뭐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줄여서 칠판이요.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것을 소련말 6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게 이제 용도지역의 큰 틀이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죠. 책 보시면, 책에 이제 92쪽부터 보셔야 되네요. 책의 92쪽에 5번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상 특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기본서요. 기본서의 92쪽이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7월 됐는데도 기본서를 봐?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좀 모자라갖고 기본서를 좀 봐야 좀 뭐가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기본서 또 없으신 분들 없으시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읽고 설명드리면서 그러도록 가도록 하죠. 92쪽에 05번, 굵은 1번, 양과 1번, 공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 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인가 1부터 인가 표시요. 인가 1부터 이와 이웃 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사선거 구역. 이 경우 관계 특광시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죠. 표시요. 고시해야 된다.
뭐 셋째 줄에 지정, 다섯째 줄에 따로 고시,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은 없지만 이제 그 뭐 문제에 실려 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죠. 저보요. 그러니까 지정의 첫 번째, 그러니까 바다 매립 목적과 그러니까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이 같으면 이웃한 땅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형.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그러니까 1990년 뒤로 다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고 여기는 육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바다라고요. 바다는 그냥 찰랑찰랑이지 거기는 용도 지역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했는데, 그러니까 매립한 목적이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특례, 특별한 예외, 먼저 또 하나 더 얘기 드려야 되는데 특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특례가 있다고요. 특례가 특별한 예외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관청에서 A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B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개인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국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5가지를 할 수 있다. 그 땅에다가 뭐 쉽게요. 5층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3층만 지어라. 개인에게요. 그러니까 전국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3층을 지을 수 있다. 근데 특별하면 당신에게는 5층을 짓게 해줄게. 아무튼 원칙과 예외 뭐가 그런 경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덜 시끄러워요? B로 하는 게 덜 시끄럽죠. 이렇게 하면 왜 다른 사람은 다 5층인데 나가 3층만 짓게 해? 뭐 난리가 벌어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은 짱짱하게 잡아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도와줘야 되잖아. 불이웃 돕기도 안 해?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지. 이 사람들도 끄덕끄덕 그런 거죠. 그래서 공법에 나오는 예외들은 99.99% 다 뭐예요?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공법에서 예외는 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보죠. 여기도 이제 그러면 이 예외가 없이 원칙대로 간다고 하면 전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 새 땅이 생겼으니까 이 용도지역 이름을 붙여줘야죠. 용용용 입지기계정. 그러니까 용도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 4가지 도관농자를 정할 텐데, 보시자고요. 농림지역 앞바다를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습니다. 도관농자 뭐가 나올 게 뻔해요?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하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 있어요? 없죠. 나쁜 사람이죠. 8억 빼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절차 거치는데 8억 걸리는데 뻔한 걸 놓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러니까 8억 어쩌고저쩌고 빼먹겠다는 나쁜 사람이죠.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공수면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이퀄 같으면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 도시지역에다가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습니다. 도시지역에다 동시지역 앞바다에 농지를 매립하기 위해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지역 내용과 농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없죠.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조금 늘어났다고요. 그런 거죠. 어디 가다가 깽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혹이 났어요. 내 살이요? 남의 살이요? 내 살이죠. 혹이 났다고요. 깽, 혹이 난 거고요. 어디 가고 있는데 저놈의 비둘기 똥을 싸고 갔습니다. 이 똥이 내 머리에 떨어졌다고요. 똥 내 살이요? 남의 살이요? 남의 살이죠. 남의 살이죠. 이건 남의 살. 도시군관리계획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에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부터 첫 땅이 농림지역이 된다고요? 준공 인가 1부터요. 지금 매립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가 뭐예요? 준공 인가라고요. 그런 겁니다. 아무나 가서 바다를 매립할 수 있나요? 없죠. A 행정청이 있고, 그러니까 B 어떤 매립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뭐 예전에 극장에서 대한뉴스라고 하던 걸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대한뉴스 하면은 자주 나오던 게 막 큰 트럭이 바다에 낸 길로 가서 막 트럭에서 이제 뒷공문에서 막 돌을 막 우르르 쏟아지면 막 우리나라 땅이 커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고 괜히 막 나도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좋았는데 나오면 돈은 주머니에 돈은 없고 아무튼 뭐 그런 매립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지 마음대로 해요? 아니죠. 매립 허가를 받았다고요. 허가나 인가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매립 사업을 한 겁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인가를 받는 거죠. 준공인가가 2019년 그러니까 7월 11일에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요? 준공인가 일부터 이 땅은 이 받아 매립된 이 자리는 뭐가 된다고요? 농림지역이 된다. 근데 요 때는 지금 누구만 알아요? A하고 B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공검사 신청을 한 B 매립 사업자와 인가를 해준 A 행정청만 알고 일반 국민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별도로 따로 뭘 해야 된다고요? 고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 요 글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준공인가 고시를 했으면 당연히 고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에게 발표, 광고를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요거 따로 해야 된다. 시험거리도 아닙니다. 나온 적이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덩어리였고 다음이요. 그러니까 8안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의제 양보 1번 보면 다음 어느 한 구역 등으로 정부 시정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다음 쪽 박스에 작은 1, 2, 3, 4, 5는 전부 다 고시를 했거든요. 1, 2, 3, 4, 5는 다 고시를 책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시를 했으니까 따로 고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 줄여서 어항전택삼 쓰시고요. 어항전택삼 5가지는 뭐로 본다고요? 도시적으로 본다. 보시면 그러니까 1번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번 산업이스템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4번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5번 전원개발사업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요.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그러니까 도시적 앞바다,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적 앞바다만 도시적으로 본다. 전원개발 사업구역 중에서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는 제외한다. 결국 뭐예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는 자동방으로 도시역이 된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는 그런 거 없죠. 택지개발지구는 어떤 군더더기 잡티 하나도 없이 그대로 깔끔하게 하고요. 도시지역이잖아요. 태기는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겼어요. 덕선이 친구 태기요. 영롱하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잡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쪽 문제 나오면 뭐부터요? 태기부터요. 그러니까 아무튼 얼굴 못생긴 것 같고 흉보고 그러지만 안 되지만 또 얼굴 못생긴 걸 자기 이렇게 자랑으로 삼는 그걸 이제 자기 걸로 하는 개그맨들 많았으니까요. 옥동자 정종철 씨인가요? 아무튼 그런 게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분과 대비해서 태기는 깔끔하게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본다. 지문 1, 2, 3, 4, 5 순서대로 읽을 이유가 없다고요. 뭐부터 찾고요? 태기부터 찾고요. 태기부터 찾으면 되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산업단지, 그러니까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요? 3가지만요. 4가지 중에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아니다. 농공단지는 농촌 마을회관 옆에 콩나물 공장 하나, 그러니까 농촌 할머니들, 마을회관 계신 할머니들, 그러니까 소득 좀 보태 쓰시자고, 용돈 좀, 그러니까 보태 쓰시라고, 용돈 좀 보태가, 그래갖고 서울 며느리집 와갖고 보태가 백 사가고 그러시잖아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소득 좀 보태시라고, 그러니까 두부 공장, 그다음에 콩나물 공장 하나 집어넣는 게 농공단지니까 그건 도시적이 될 리가 없죠. 어항구역, 항만구역, 도시적 앞바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수력발전소 빼고, 그다음에 태기는 깔끔하게 도시죠. 그다음에 3, 산업단지 4가지 중 산업단지 전부 다가 도시적 되는 것도 아니고, 어항전택산 하면 틀리고, 산업단지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요? 3가지만 도시적이 된다. 어항전택산은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 없어도 이렇게 설명 드리면서 그런갑다 이렇게 좀 떠올려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3쪽에 그러니까 기본서 93쪽에 양괄 2번 그건 이제 관리지역이 초점이죠.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지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에다 숫자 2 쓰시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지정고시된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이쪽을 지우고 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네 가지 뭐가 있고요. 도, 가, 관, 농, 자가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개발 땅,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그러니까 중간 땅, 그다음에 농자는 보전 땅이죠.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와 숲하고 경계를 그러니까 중간에 완충지대로 관리지역을 놔둬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대기 상태라고 보자고요. 개발로 갈까요? 보전으로 갈까요? 그 대기 상태에 있다고 치죠. 그러면 각각 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도시적이 될까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디로 가나요? 마치 뭐 신병 훈련소에 그러니까 신병들 쫙 모아놓고 신병 훈련 끝난 다음에 뭐 싸게 나오죠. 오줌 싸게 말고 인싸게라고 하는 사람을 싸게라고 하는데, 뭔가 개똥이 그러니까 뭐 무슨 개발 부대로, 소똥이 보전 부대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 때요? 관리지역에 있을 때요. 관리지역 빠지면 틀리는 거고, 관리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땅 정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개발로 가라. 그러면 이 땅은 계속 중간 땅 관리지역으로 놔둘 필요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라니까. 근데 땅의 토지의 부동성, 땅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땅바닥이 자동방으로 무슨 지역이 되는 거라고요?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농사를 지어라. 콘크리트 붙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개발이요, 보전이요? 보전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산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나무를 키우자는 산도 있고, 하나는 산토끼를 잘 보호하자는 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람쥐도 좋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나무를 키우자. 근데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을 거예요? 보전 쪽으로 갈 거예요? 보전 쪽으로 가겠죠. 산토끼 보호하자. 콘크리트요? 보전요? 보전으로 넘어간다고요. 보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도관 농자에서 이게 농업지역이 아니라 뭐예요? 농림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자는 건 뭐로 갈 거고요? 농림지역이요. 나무 키우라. 뭐로 갈 거고요? 이게 농업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라고요. 숲을 리며 나무 키워라는 뭐로 가고요? 농림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토끼 보호한다는 뭐로 갈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름이 정해지겠죠. 어디에 있을 때만, 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거기서 농사 짓자. 그러면 자동방으로 뭐로 바뀌고 농림지역으로 바뀌고, 보전산지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나무 키우자는 건 뭐로 바뀌고요? 농림지역 바뀌고, 산토끼 보호하자 자동방으로 뭐로 바뀌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양걸 3, 4 관계없고요. 한 장 넘어와서 95쪽에 뭐가 있는데 95쪽 내용 중에서 볼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죠. 이제 책 뭐 하나하나 짚어가는 건 이제 안 하셔도, 책 있으신 분은 다 표시되어 있고, 책 없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니까요. 우선 네 가지요. 그러니까 도관농자, 도시적. 좀 이 자료가 써져 있는 건 프린트물로 4쪽이니까 프린트물 4쪽 보시면 거기가 다 거기도 이거밖에 없죠. 도관농자, 인구산업 바글바글, 관리지역, 중간땅, 준하여,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 하자는 거고, 9가지요. 뭐 주거 안녕히 주무셨어요? 상업 하기 좋게, 공업 하기 좋게. 그러니까 도시에 콘크리트만 있으면 안 되죠. 녹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적 비슷한 땅, 도시적으로 바뀔 땅. 그다음에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무슨 땅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 그다음에요. 생산 관리 지역은 뭐고요? 그러니까 얘는 농림지역 비슷한 땅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눈치학상 농림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여기 이 땅은 농림지역하고 똑같은 땅이라고요. 그런데 눈치학상 주변 눈치를 보니까 농림지역 하면 더 뻘쭘해지니까 한 거라고요. 가평이요. 가평역 도시지역이죠. 면사무소 주변 도시지역입니다.
거기 가는 사이에 논이 있다고요. 아니 밭이 있다고요. 당연히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일테지만 도관농자 도시적 바로 옆에 농림지역 뻘쭘하니까 이름을 뭐로 했다고요? 관리지역.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은데 이름만 뭐로 한 거라고요? 생산관리라고 한 거라고요. 눈치학상 농림지역 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곤란관. 그다음에요. 보전관리지역 내용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똑같은데 역시 눈치학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름에 넣으면 곤란하니까 뭐라고 한 거고요?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한 거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관리지역은 뭐 있고요? 곤란관이죠. 9가지 다 됐고요. 그다음에 21가지에서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요 3줄 아니면 4줄 그건 꼭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어떠한 주거 환경이요? 양호한 주거 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어떠한 주거 환경이요? 편리한 주거 환경. 전용에 1, 2, 그러니까 일반에 1, 2, 3. 주는 나누는 거 없죠. 15글자예요. 혀로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3준.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3준 있습니다.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3준. 이면 됐고요. 대한민국 집 2가지 마르고 닳도록 건축법, 주택법, 대한민국 2가지 뭐가 있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층에 2층, 2층에 3층. 그러니까 뭐고요? 저층, 중층, 그러니까 고층인 거죠. 뭐 저층이 몇 층이하고요? 4층이하고.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주거가 중심이고 다른 몇 가지를 더 얹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해도 되시고 안 해도 뭐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그러니까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상업지역은 유통,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 중심 상업지역은 중심,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 이거예요. 전용공업이 뭐고요? 독가스인 거죠. 독가스라고요. 옛날에 저 구미 쪽에서 불산, 그러니까 공장에서 불산 터져갖고 그 한참 뒤에 에탄올 사고도 한번 있었고요. 불산 터져갖고 막 사람들 다치고 뭐 마을 다 대피하고 막 난리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 엄청 많이 다쳤어요. 호흡기가 다 막 망가지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환경을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제 그런 환경적 규제요. 아무튼 그러니까 화학 제품이니까 좀 잘 그러니까 잘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 나무 푸르게만이 아니라 독가스가 풍겨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공장에 이것저것 갖추라 했더니 공장 사장이 에이씨 그거 하면 돈 안 남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다고요.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그 불화수소요. 그러니까 불화수소 이거 갖고 지금 뭐 우리 뭐 이게 흔들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잖아요. 거기서 만들던 건데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독가스가 뭐고요? 전용 공업지역. 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업단지. 준공업은 그대로 뭐 그냥 그러니까 뭐 공업에다가 상업이죠. 그러니까 녹지 지역에 자생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되고요? 개발이 허용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녹지 지역 중에서도 자연인데 뭐 무슨 땅이라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 녹지이고, 그러니까 생산 녹지 지역은 뭐고요? 농업 생산. 배추니까 배추 상추. 그러니까 뭐 노란색, 그러니까 검은색이요, 녹색이요, 녹색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적백주도 있고 적상추 아니요. 아무튼 녹색이라고요. 녹색으로 하고요. 여기는 그냥 길이 보전하세인 거죠. 생산 녹지와 생산 관리는 전혀 관계가 없죠. 관리지역에 뭐가 있고요? 계획생보가 있다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뭐고요? 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이지만 개발이 허용된다. 생산, 녹지는 뭘 생산하고요? 생산 관리는 뭘 생산하고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관리지역은 곤란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곤란자 있으면 관리지역 되고요. 곤란자 없으면 관리지역 되기 곤란하고요. 곤란관. 보전 녹지는 뭘 보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전 관리는 또 다른 뭔가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곤란관이라고요. 곤란관이라고요. 곤란자 있으면 관리지역 되고요. 곤란자 없으면 관리지역이 곤란하고요. 곤란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고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래서 이제 책으로 보시면 거기까지 다 짚었죠. 됐습니다. 뭐 행위자는 그냥 뭐 어차피 뭐 책에 있는 걸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저기 뭐 쭉 한참 가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그러니까 뭐 안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책 있으신 분 이따 문제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책 기본서 118쪽에 양괄호 3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서, 그러니까 118쪽에 양괄호 3번은 그러니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6회 때 나왔고, 그러니까 29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회만에요? 23회죠. 그러면 다음에 반드시 나온다고요. 몇 회요? 52회요. 그러니까 23번 지나서 나왔으니까 23번 지나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준비는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손녀딸 공인 중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너 몇 회 시험이야? 50회? 50회 이거 꼭 알아줘야 돼. 그거 꼭 알려주시고요. 뭐 그게 양괄호 3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괄호 3번 29회 때 나왔다고요. 그러면 29회 때 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수험표 갖고 가요?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신분증 갖고 가요? 안 갖고 와요?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수성 사인펜 갖고 가요? 안 갖고 와요?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모나미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모나미 갖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문제이죠. 모나미 갖고 왔으면 푸근하게 돌려서 마음 풀어가네 풀고, 모나미가 다 풀어주니까 모나미 없는 사람은 어쩐데 걱정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나미 문제였습니다. 그렇고요. 여기까지를 보셨고, 문제 조금 하고 쉬도록 하죠. 이제 문제집 가시죠. 문제집 보시면, 근데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용도지역, 용도주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진 한데, 아무튼 그래도 가시자고요. 문제집의 52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의 52쪽. 그러니까 기출문제요. 국토계획법 공수면 바다, 뭐 표시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2번 읽는 거 표시하시고요. 공수면 바다 외제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이란 이제 이웃한 땅으로 본다. 이제 그 이웃한 땅이 동그라미 1번 도관농자 네 가지를 말한다. 맞고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 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혹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X 위반 X 결정 X 해야 된다. XX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웃 용도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동방으로 그러니까 이웃 땅이 된다. 혹이 난 거죠. 2번 틀렸고, 뭐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요. 3, 4, 5 다 묶으시고, 3, 4, 5 다 묶어서 매립 목적이 매립구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그러니까 쥐둘기가 똥 싸고 왔다고요. 내 살이요, 남의 살이요? 남의 똥이죠.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그런 동화책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다른 경우, 그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죠. 동그라미 4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죠. 동그라미 5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죠. 뭐 3, 4, 5는 예외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답은 2번. 그러니까 16번 문제 세모하시고요. 거기다 앞에다 크게 52회 쓰시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2회 시험에 나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 조례잖아요. 161구 특광시마다 다 다른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건폐율 이렇게 숫자 정해진 게 있는데 그것보다 특별한 것은 좀 더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오른쪽은 들쭉날쭉하니까 동그라미 1, 2, 3, 4, 5 앞에 동그라미 1번 앞에 60%, 2번 앞에 70%, 3번 앞에 40%, 4번 앞에 40%, 5번 앞에 30%인 거고요. 지금 건폐율 제한의 특례라고요. 특례, 특별한 예외, 뭐 혜택요,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특별한 예외들은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7번 보시죠. 건폐율 9가지 79742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원래는 얼만데요? 칠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폐율 원래는 얼만데 20인데
지금 16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공원이 정해졌으니까 몇 퍼센트까지 한다고요? 60%까지 한다고요. 뭘 그렇게 많아요? 설악산 설악동 시설지구 있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5번. 자연녹지지역 7번 보시죠. 7972 42 녹지지역 얼마예요? 22지만 거기 개발하자고 정했으니까 10 얹어서 몇 가지 한다고요? 30까지 한다는 거죠. 답은 2번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17번 문제요. 17번 도시적 중 건폐율 최단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있는데 이 문제도 이제 원래 제대로 풀려면 뭐부터 시작하고요? 79742인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공짜 문제라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열거된 것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 공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써도 돼요. 7번 보시죠. 79742 숫자가 가장 큰 게 뭐예요? 9. 무슨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건 9가지고요. 주상공로 개정보 농자. 9.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은 건물이 다닥다닥 있잖아요. 지금 이 건물하고 옆자리에 이만큼 뭐 도시가스 그 정합기 한두 개 있는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상업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70이 주거지역에서 가장 큰 70, 공업지역 7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크다고요. 7번 보시죠. 용적률에서 돼요. 지금 얘는 이제 줄여서 여기다 써놓은 거지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900, 1100, 1300, 1500이라고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가장 작은 게 900인데 얘는 500, 얘는 40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크다고요. 아시죠? 됐습니다. 17번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의 첫째 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이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첫 번째 칸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칸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칸에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칸에 상업 X,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칸에 상업 X,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칸에 상업 X,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칸에 상업 X,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칸에 상업, 세 번째 칸에 상업이죠. 근유일중 읽을 필요도 없이 답은 5번이겠죠. 그래도 이제 안전빵으로 해보면 근유일중이니까 두 번째 칸에 근린이 얼마고요? 70, 유통이 얼마고요? 80이죠. 뭐 그냥 그 공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 반절 가까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좀 이제 귀찮게 나오는 게 18번 문제인데 18문제도 머지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18번이요. 국토계획부 용적률 최단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 나쁜 동그라미들. 얘도 17번 문제와 같이 이름을 다 써놨으면 쫙쫙쫙 해가기가 편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 기억력은 안 되고 다 숫자를 해야 되는데 우선 18번 문제가 지금 9가지로만 끝나 있는 거 아니죠? 주상목 계생보 농자가 아니라 기타도 있으니까 18번 문제 옆에 건폐율, 지금 좀 용적률이죠. 용적률 9가지는 위에서 아래로 쭉 쓰고요. 쓰시면서 500, 1500, 400, 100 선 긋고 계획관리 100 그다음에 나머지 80 소리 내시고 18번 문제를 풀려면 9줄을 다 써야 된다고요. 쓰시자고요. 500, 1500, 400, 100 짝대기 긋고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쓰면 됩니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돼요. 74세 여성 수강생 선생님 난 이 문제만 나오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요. 건폐율 용적률이냐. 자 그러면 거기까지 쓰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억번에 준주거는 출판요. 요 뒤에 걸 짚을 필요도 없이 준주거는 1, 2, 1, 2, 3 준이니까 준은 가장 세게 얼마요? 500 쓰시고요. 500. 니은번 준공업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통통통 할 필요도 없이 중공업 가장 센 거니까 얼마요? 400. 이거 됐죠?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디귿번에 그러니까 일반 공업증은 여기 통통통을 찍어봐야 되고 리을번에 그러니까 3종 일반도 여기 통통통을 찍어봐야 되는데 가도 되지만 우선 잠깐 쉬고 시간은 탱탱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예요? 공업직 주거직에서 제일 큰 500이 있죠. 기억번요. 기억이 제일 뒤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끝에 리을 X, 동그라미 2번 끝에 니은 X,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끝에 니은 X, 그러니까 3번과 5번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공업적이 얼마예요? 400이죠. 그러면 중공업적 400이 일반 공업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리고 400이면 이거 통통통 얘네들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세 번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리을 X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된 거고 그냥 9가지로 결국 풀게 된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는 이제 요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 150, 200, 250, 300, 펄쩍지어 500, 900, 1100, 1300, 1500, 펄쩍, 300, 350, 400, 통통통통통, 펄쩍, 통통통만 하시면 되고 100, 180만 소리 내시면 되죠. 됐습니다. 답은 5번이고 19번 문제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아까 그 프린트물에서 보셨던 그 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죠. 동그라미 1번 계획 관리 표시요. 관리 지역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 아파트 안 된다고요. 4층 이하이고 2번 일반 공업지역 넘어가시고 3번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이 지금 공업단지죠. 3번 유통상업지역 동대문 혹시 잘 모르시면 동대문 쓰시고요. 동대문, 남대문. 동그라미 4번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나왔습니다. 출판요. 이 3줄, 4줄, 15글자, 20글자는 외우시고 계셔야 된다고요. 아니면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이건 외우시고 계셔야 되니까 안 써도 되죠. 주거지역 첫째 줄 뭐고요? 전일준. 먼저 하고 따라 하시죠. 전일준. 전장모 1필리 1, 2, 1, 2, 3준 이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 그러니까 일반 나왔으니까 일반 아래 뭐 쓰시고요? 편리 쓰시고 그러니까 편리 그 아래요. 1, 2, 5, 1, 2, 3이요. 편리는 1편리는 1, 2, 5, 1, 2, 3이요. 1, 2, 3 세 가지가 있죠. 1, 2, 3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제1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3 쓴 곳에 1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19번에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1종 일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도 탁 튀어나오는 분도 있지만 어지간한 서민들은 전향호 1편리 물론 풀다 보면 지금 편리는 소용없는 거예요. 전향호 1편리 1, 2, 1, 2, 3 1, 2, 3 준 여기가 1이니까 1이라고요. 그냥 1이니까 1, 2, 3을 쓰고 1이 뭐예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저중고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고요? 저층 중심이고 아까 보셨듯이 저층이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인 거죠. 전일준, 전향호 1필리 1, 2, 3준 이면 눈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답이 훤히 써져 있는 건데 이걸 막 머릿속으로 하려면 더 귀찮아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5번에 2종 전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보자고요. 2종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뭐뭐 1뭐뭐 전일준 전뭐뭐 1뭐뭐 전일준 전뭐뭐 1뭐뭐 전양호 1편리 그러니까 전양호 양호 쓰시고요. 그러니까 1, 2, 5, 1, 2, 3이요. 1, 2 쓰시고요. 앞에 쓰신 게 2로 돼 있죠. 2라고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쓰고 읽어가면서 푸는 게 낫지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건 더 어려운 거죠. 더 귀찮은 거죠. 이 정도가 더 편하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5번은 공동주택 중심 땅이니까 아파트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 공업단지 한가운데다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 사이에다가 그 뭐 아파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맹자네 엄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대문에다가 무슨 아파트를 집어넣을 거냐고요. 아닌 거죠. 답은 5번. 20번 문제요. 용도지역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첫째 줄 편리 전일준 전양호 1편리 뭐고요? 1편리 그러니까 그 위에다 뭐 쓰시고요? 일반 쓰시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고 일반에 그러니까 1, 2, 5, 1, 2, 3이요. 1, 2, 3이 있죠. 1, 2, 3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그걸 얘기하지 않죠. 그냥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출판요.
전용 주거 지역에 우리나라 집 다 지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집 다 지을 수 있죠. 대한민국 모든 집은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다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모든 집 다 지을 수 있죠. 일반 주거 지역에 우리나라 모든 집 다 지을 수 있나요? 저, 중, 고 다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전용, 일반으로만 나오면. 마치 전용은 조그만 것만 짓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의 어지간한 주거지는 다 뭐예요? 전용 주거지역이죠. 아파트만 쫙 깔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용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아무튼 근데 여기는 1, 2, 3 구분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1, 2, 3이 안 쓰여지니까 편리만 초점인 거죠. 근데 얘는 국토계획법 갖고는 풀 수가 없고 건축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그러니까 동물 미용실에다가 이종근린 쓰시고요. 이종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1종은 집 가까이 있으면 좋고 2종은 가까이 있으면 시끄럽고 냄새 나고 안 좋고 그게 2종인데 동물 미용실 우리 강아지 얼마나 이쁜데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근데 딱 두 글자만 뺐죠. 우리 강아지는 나는 안 물어요. 당신은 물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막 물고 다닐 수 있어요. 아 그런 거죠. 심지어 키우는 할머니가 키우는 사람도 무는데 강아지가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물린 사람, 알레르기 있는 사람,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까이 들면 안 된다고요. 이종근린입니다. 뭐 기숙사, 그러니까 이종근린 또 이종근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동물 미용실이 있고 동물 미용실이 이종근린인데 그러니까 이종근린 생활시설은 29가지 용도이고 그러니까 이종근린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들 소주 각 1병 외치고 들어가는 일반 음식점이죠. 술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떠들고 놀고 그 문 앞에서 뭐 담배 막 뻑뻑뻑 펴다 쐬고 또 뭐 술 취한 아저씨들 나와서 고등학교 응원가 부르고 어찌고 저찌고 2달 뒤에 또 만나 누구는 왜 안 나왔대 그러고 있는 곳이죠. 그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런 거 집어넣으면 돼요? 안 된다고요. 주거지역에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푸셔야 되는 거고 뭐 기숙사, 양수자, 고등학교 단독주택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5번 단독주택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뭐 참고로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5쪽이요. 그러니까 44쪽에 5쪽에 그러니까 표에 첫 번째 칸에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 그러니까 4번 용도에 이종근린이 있습니다. 이종근린 생활시설 4번 용도 찍으시고 그 용도 지역 5가지, 주거 지역 5개, 1, 2, 1, 2, 3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하얀 바탕은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빈칸이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종근린은 주거 지역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뭐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 한 문제만 더 치면 돼요.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고 용도 지역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뒷내용 보면서 내용 계속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